MSG, 아직도 안심하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음식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국, 찌개, 나물 무침, 반찬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조미료들. 그 중에서도 감칠맛을 더해주는 하얀 가루, MSG. 혹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MSG는 예전에나 몸에 안 좋다 그랬지. 요즘엔 다 안전하다고 하던데요. 오늘 좋은 책방에서는 그런 생각의 습관을 조금만 의심해 보자고 제안드립니다. MSG 쇼크. 이 책은 단순히 MSG가 나쁘다, 위험하다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위험을 위험이라 느끼지 못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는가에 대해 정확하고 과학적인 언어로 풀어낸 책입니다. 과연 MSG는 왜 한때 그렇게 경계받았고 어떻게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말 안전하게 먹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MSG 쇼크를 통해 MSG의 진짜 정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위험한지, 그리고 MSG 없이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머리가 무겁고 피곤함이 잘 가시지 않으신가요? 밤에 쉽게 잠이 오지 않으시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고 예민해지신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MSG라는 숨은 자극을 의심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좋은 책방과 함께 당신의 식탁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감칠맛은 어디서 왔을까? MSG 정식 명칭은 글루탐산 나트륨입니다. 이름만 보면 마치 자연에서 온 것 같고 나트륨이니 그냥 소금 같은 것으로 느껴지기 쉽죠. 하지만 이 MSG는 인공적으로 글루탐산을 추출하고 나트륨과 결합시켜 만든 엄연한 화학 조미료입니다. 최초로 MSG가 세상에 등장한 건 1908년 일본의 화학자 이케다 박사가 다시마 국물의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을 분리해낸 것이 그 시작이었죠. 그 후 MSG는 감칠맛 혁명이라 불릴 만큼 빠르게 전 세계 식탁을 장악했습니다. 작은 양으로도 깊은 맛을 내고 식재료의 부족함을 가려주며 특히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의 핵심 재료로 자리 잡았죠. 문제는 너무 많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당연하게 사용되면서 우리 몸과 두뇌, 호르몬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MSG 쇼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MSG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다. 인간의 식생활과 판단력, 심지어 식습관까지 바꿔놓은 현대 식탁의 조용한 침입자다. 감칠맛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감칠맛이 자연이 아닌 실험실에서 왔다면 우리 몸은 과연 그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MSG는 처음에는 안전하다고 알려졌지만 그 안전이 과연 누구의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안전인지에 대해 이 책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MSG는 정말 안전할까? MSG 쇼크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신중하면서도 경고에 가까운 답을 내놓습니다. MSG, 즉 글루탐산 나트륨은 단백질의 일종인 글루탐산의 나트륨을 결합시켜 만든 합성 조미료입니다. 음식의 감칠맛을 극대화해주는 성분으로 식욕을 자극하고 먹는 즐거움을 크게 높여줍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단순히 맛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MSG 쇼크의 저자는 말합니다. MSG는 뇌의 시상하부를 직접 자극합니다. 시상하부는 식욕과 체온, 수면 등 생명 유지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을 인위적으로 흥분시키면 뇌는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즉, 배가 부른데도
배가 고프다고 느끼게 되고 먹고 또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흥분 독성이라는 의학적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MSG는 글루탐산이라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을 과도하게 공급하여 뉴런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장기적으로는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존재합니다. 특히 뇌의 보호막인 혈뇌장벽이 약한 어린이, 노인,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그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신경학자 러셀 블레이락 박사는 MSG의 이러한 영향을 연구하며 슬로우 뉴로톡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당장 치명적인 독은 아니지만 장기간 반복 노출되었을 때 신경계에 누적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 부쩍 피로감이 심해지거나 식사 후 유난히 졸림이 몰려온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MSG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SG는 뇌신경뿐 아니라 내분비계,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쳐 에너지 조절을 방해하고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MSG 쇼크는 MSG가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 지방 축적을 증가시키는 대사작용을 유도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는 MSG를 투여한 실험군이 더 빨리, 더 많이 비만해졌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이런 대사 이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MSG는 맛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뇌와 신경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감각 체계와 대사 시스템을 왜곡시키는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MSG가 나쁜 줄은 알지만 맛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MSG 쇼크는 말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MSG는 해로운가가 아니라 내 몸은 지금 MSG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잦은 두통, 식곤증, 무기력함, 집중력 저하, 불면, 이 모든 것이 어쩌면 MSG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은 MSG에 얼마나 노출되어 계신가요? 당신의 식탁은 지금 뇌를 흥분시키고 있지 않나요? MSG가 불러오는 몸의 이상 신호들,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이 모든 것이 혹시 그날 먹은 음식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MSG 쇼크는 바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MSG는 섭취, 즉시 우리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특히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의 기능에 관여하며 교감신경을 자극해 몸 전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증상들이 바로 두통, 현기증, 집중력 저하, 심한 경우에는 심박수 증가나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증상이 나이 탓으로 돌려지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곤한 건 당연하고 잠이 안 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MSG 쇼크는 말합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라. 특히 MSG는 뇌신경세포를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신경세포의 소모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뇌에 좋은 영양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뇌에 부담을 주는 자극 물질에 대해서는 무심할 때가 많습니다. MSG는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자극 중 하나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MSG가 뇌의 흥분 독성을 일으켜 신경세포가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세포가 손상되거나 사멸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흥분 독성은 기억력 감퇴, 우울감, 수면 장애와 같은 정신적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 들어 이유 없이 피로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잠을 잘 못 주무시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이런 증상들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식탁 위의 조미료가 그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혈압, 당뇨,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MSG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MSG의 영향은 단순히 일시적인 두통이나 피로감에 그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MSG 쇼크는 말합니다. MSG는 당신의 세포를 서서히 지치게 만든다. 우리 몸은 늘 스스로를 회복하고 치유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기회를 매일같이 자극으로 소모하고 있다면 언젠가 그 회복력은 한계를 맞게 됩니다. 그 조용한 침입자가 바로 식탁 위 MSG일 수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특히 더 위험한 이유, MSG는 누구에게나 유익한 물질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각종 독소에 취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간과 신장이 어느 정도 해독을 해주지만 시니어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화는 해독의 속도를 늦추고 축적의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MSG 쇼크는 특히 60세 이후의 식생활이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시니어의 몸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간의 해독 능력 저하로 MSG가 체내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장의 여과 능력 감소로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이 축적됩니다. 세 번째, 신경계 회복력 저하로 MSG가 유발하는 신경계 자극에 더 취약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MSG는 시니어에게 특히 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식사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MSG가 포함된 가공식품 섭취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맛이 떨어진 시니어들이 감칠맛 나는 음식을 더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돌아보세요. 국, 찌개, 조미김, 반찬, 젓갈, 장아찌, 심지어 건강식으로 포장된 간편식품들까지 이 모든 음식에 MSG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노출되다 보면 MSG의 총 섭취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MSG는 맛을 통해 식욕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뇌의 신경을 흥분시켜 식욕 조절을 방해하고 과식과 폭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 질환의 악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MSG 쇼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의 식사는 곧 약이자 독이다. MSG가 유도하는 만성 염증 반응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MSG는 체내 염증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뇌 안의 미세염증을 유발해 기억력과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매를 걱정하는 시니어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경고는 없습니다. 또한 MSG는 자율신경계 균형을 무너뜨려 심박수 이상 불면증, 만성 피로 등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증상을 단순히 노화의 일부로 여기며 방치합니다. 하지만 MSG 쇼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바로 식탁에서 시작된 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자는 다양한 환자 사례를 통해 MSG와 증상의 상관관계를 설명합니다. 어떤 분은 MSG를 끊자 두통이 사라졌고, 어떤 분은 불면증이 개선되었으며, 어떤 분은 만성 소화불량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반응은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니어일수록 MSG에 대한 민감도는 높고 회복 속도는 느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MSG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인자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입맛도 변한다고 말하지만 그 입맛의 방향이 MSG에 길들여진 것이라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MSG가 자극하는 것은 진짜 맛이 아니라 뇌를 속이는 감각일 뿐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 위에 올라오는 반찬 하나를 고를 때 MSG가 들어간 인스턴트를 고를 것인지 천연 재료로 만든 심플한 반찬을 고를 것인지는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MSG는 노화된 몸에 조용히 스며들어 건강을 무너뜨리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제는 그 실체를 똑바로 보고 현명하게 거리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MSG 없는 식탁을 위한 실천법. 그렇다면 우리는 MSG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식문화는 이미 MSG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MSG 쇼크는 말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내일의 건강은 없습니다. MSG 없는 식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마트에서 식재료를 고를 때 무심코 사던 조미김이나 인스턴트 국물 제품, 통조림 식품을 잠시 멈춰보세요. 뒷면의 성분표를 들여다보면 L글루탐산 나트륨, 향미 증진제, 효모 추출물, 핵산계 조미료 같은 낯선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 중 상당수가 MSG이거나 그와 유사한 화학적 감칠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첫째, 성분표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뒷면 라벨에 MSG 무첨가라고 써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제조업체들이 직접적인 MSG 대신 유사한 감칠맛 성분을 사용하고 이를 다른 이름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향미 증진제, 효모 추출물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글씨가 작아 불편할 수 있지만 돋보기를 써서라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둘째, 천연 국물 내기를 실천해 보세요.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 무, 팥뿌리 등을 우린 물은 그것만으로도 깊은 감칠맛을 냅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고 부드러운 국물 맛은 위장에도 무리가 없고 혈압이나 당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요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셋째, 가공식품을 줄이고 대신 슬로푸드를 늘리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손질한 채소와 고기, 생선을 활용한 식사는 MSG 없이도 충분히 맛있고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된장, 간장, 식초, 고추장 같은 전통 발효 조미료를 활용하면 맛도 풍부해지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입맛 되돌리기 훈련. 처음에는 싱겁다,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MSG에 길들여진 입맛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감각을 회복합니다. 약 2에서 3주간만 MSG 섭취를 줄여도 천연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는 능력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금연처럼 초반이 어려울 뿐입니다. 한두 끼만 시도해 보세요. 다섯째, MSG를 대체할 수 있는 감칠맛 재료를 알아두기. 토마토, 버섯, 다시마, 양파, 마늘, 들깨가루 등은 모두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내는 식재료입니다. 이 재료들을 잘 조합하면 자극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마와 표고버섯을 함께 우려 만든 국물은 육수를 대체하기에 충분합니다. MSG 쇼크는 이야기합니다. MSG를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말은 곧 극단적인 단절보다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MSG를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줄이고 대체하며 천천히 전환해 나간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값진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끼 식사에서 MSG가 들어간 음식 대신 천연 재료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변화가 아니라 건강한 인생으로 가는 선택입니다. 혹시 이 말을 들으시며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바꿔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바꾸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MSG 없는 식사는 몸을 편하게 하고 생각을 맑게 하며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 변화는 식탁에서 시작되어 몸으로 삶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맛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MSG는 시대가 만들어낸 감칠맛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그 마법 뒤에 감추어진 진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 그 시작은 결국 입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일의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MSG 쇼크는 단순한 식품 첨가물의 해악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도 지나치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경고장이자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 국을 끓이실 예정이라면 한 번쯤 성분표를 들여다보시고 천연 재료로 직접 국물을 내보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좋은 책방은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좋은 책, 좋은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